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그 수건 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과물이고요. 이렇게 간단히 벽에다가 설치한 모습을 좀 전에 보여드렸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걸 먼저 만들 건데 박스를 한 130 콤마 뒤에 크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130 콤마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높이를 한 50 넉넉하게 100 정도 넣겠습니다. 이 정도. 자, 이걸 그룹을 시키고 요거를 반 정도만 만들어서 따라가기 도구로 만들 겁니다. 지금 이거 형태를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져서 한 3단계 정도 하고 동그랗게 됐죠. 자, 그러면 끝에 부분에 동그란 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거를 만들어 주고요. 크기를 반지름 20, 반지름 15. 제가 뭐 의도하고 이게 끝에 맞춘 건 아닌데 반지름 15 정도 지금 했더니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를 세그먼트를 30개 정도로 올려서 어차피 반만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박스를 사각형을 한 요정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요정도에서 또 튀어나와야 되겠죠. 대충 요정도 튀어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자꾸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이걸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당길 때 이렇게 오른쪽 누르고 줌 셀렉션 해주시면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저것도 좀 멀리 있는데 여기쯤에다가 붙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 이런 형태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쏙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위치에 맞춰서 한 이쯤에다가 또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원 직전에 사각형을 하나 또 그려주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룹이라서 바깥쪽에 그려준 선들이 진하게 보이는 거고요. 익스플로드로 깨고 다시 메이크 그룹을 해줍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다가 원을, 여기 센터 부분이 잡힐 테니까 원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도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온 위치, 여기도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살짝 기울어지게 해주고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원 그릴 거니까 지금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기울어져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끝점을 좀 잘못 찍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찍고 밑으로 좀 내려주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이거 너무 급하게 그 모양이 마무리가 되는 형태가 됐네요. 이거를 윈도우 모드로 잡아서 아래로 좀 내려주겠습니다. 내려오면서 방향키 위나 아래 둘 중에 하나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이 사이를 다 지워주는 거죠. 따라가기 도구는 중간에 면이 나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면이 나눠져 있으면은 그걸 따로 잡아서 따라가기 도구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곡선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그룹 밖에다가 그렸기 때문에 진하게 보이는, 그게 아니었네요. 이게 이렇게 줄게요. 저거를
이런 선들을 그릴 때 주의하실 게, 여기 찍고 여기 찍은 다음에 이런 이렇게 옆에서 보지 말고 이렇게 정면에서 보지 말고 이렇게 보시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온페이스 이런 메시지가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뜨더라도 지금처럼 뭐 from point outside active 이런 식으로 뜨면 선이 확실하게 붙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하시고 끝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쪽이 만들어졌고요. 이면만 선택하고 컨트롤 C. 자, 이걸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이거를 지워주고요. 컨트롤 V. 그러면 커서에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차피 벽에 만들 거니까 벽에다가 놔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필 툴로 선 하나 빼고 원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방향키 오른쪽을 한번 눌러서 확실하게 Z축 기준으로 원이 그려지게 해주고, 경로를 선택하고, 자, 경로를 선택할 때 이 테두리 부분이 면이 넉넉해야 됩니다. 이걸 50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로를 선택하고 따라가기, 도구 선택, 그리고 면 선택. 그러면 이런 식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앞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cm 정도 되는 물체인데, 뭐 이 정도면 사실 작은 물체는 아닌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걸 그룹을 시키고 그 다음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10배 정도를 키웁니다. 자, 이렇게 10배를 키운 다음에 다시 만드는 거죠. 경로 선택, 따라가기, 그리고 면 선택.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원본으로 돌리는 거죠. 스케일 툴을 선택하고 0.1을 입력해주면 이렇게 원래 크기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벽 속에다가 벽 속이 아니죠. 겉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옆쪽으로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크기가 지금 조금 생각보다 커진 것 같은데 측정을 좀 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15cm 정도, 그리고 12cm 정도. 생각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스케일을 조금만 줄일게요. 0.7 정도 해주면 적당한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작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크기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만들어 보실 때 원하시는 크기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옆에 있는 물체 한번 대보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툴로 엑셀레이 툴로 바꿔주면 이렇게 물체에 직접 갖다 대볼 수가 있으니까 좀 비슷해 보이네요. 그러면은 자리를 일단 잡아주고, 자, 이때 벽에다 붙일 때도 엑셀에 방향키를 락을 걸어 주시고 벽에다 이렇게 해주면은 벽에 직접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옆으로 50cm 정도 떨어뜨려 줄게요. 복사를 하고 Y축에 락을 걸고, Y축의 락은 방향키 왼쪽입니다. 그리고 500 정도 떨어뜨리면 이제 이 정도 간격이 지금 만들어지고요. 자, 이 사이에다가 여기처럼 이렇게 중간에 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이거는 여기에다가 만들 건데요. 이게 이제 기준 잡을 수 있게 준비가 된 건데, 방향키 왼쪽을 한번 눌러서 원을 그려주고 반지름을 5 정도 넣겠습니다. 그룹을 해주고 일단 면을 뽑아 주겠습니다. 저쪽까지 500 정도 보내주면 얼추 비슷해질 것 같은데요. 반대쪽이었네요. 일단은 요거를 잡아서 이 선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에 스냅을 잡아서 안쪽으로 보내고 20, 20 한 번에 좀 잘 들어갔네요. 그리고 Y축으로 500 이렇게 하면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에 봉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렌더링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면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둥글게 꺾여 있는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선들이 다 기준선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수직으로 선을 100, 그리고 앞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100, 이 사이에다가 곡선을 그리는 거죠. 거리는 역시 여러분들 임의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찍고 여기 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적당하게 이렇게 둥글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잡아서 세그먼트를 30개 정도, 나중에 모양이 좋아지도록, 그리고 지우개로 이 선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원을 여기에다가 Z축 방향키 위나 아래 둘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지죠. 역시 반지름 5 정도를 집어넣고, 자, 경로를 선택한 다음 따라가기 도구 선택, 면 선택,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때 엑스레이를 켜보면은 이 안쪽에 선이 하나 들었어요. 이게 이 끝에 뭔가를 집어넣을 때 그 기준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잡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크로싱으로 선택해주면 안에 있는 선도 파란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이걸 그룹시키는 거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 선을 따라서 집어넣고요. 아이고, 벽에 같이 선택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아이고. 벽은 컨트롤 X, 그룹 안에 들어가서 닫고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이건 사실 필요 없는 작업이었는데 제가 그룹을 하면서 잘못 선택을 해서 벽을 빼내게 됐습니다. 지금 벽 따로 잡히고 여기도 따로 잡히죠. 자, 이것을 또 선을 잡아서 안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2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봉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지금 이쪽에 보면 끝에도 동그랗게 뭔가가 있죠. 저런 원형을 그릴 때, 스케치업에서는 이제 원형을 그릴 때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을 이쯤에다가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방향키 왼쪽을 한번 누르면 Y축으로 락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반지름 5 정도? 20. 반지름 20. 반지름 10. 반지름 10을 하면 되겠네요. 요거랑 지금 똑같은 원의 크기를 할 건데, 자, 10을 해주고 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30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밑에는 지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을 이쪽에 또 그려주는 거죠. 역시 따라가기를 활용하는 건데요. 방향키 오른쪽을 한번 눌러서 다시 찍을게요. 찍고 방향키 오른쪽을 한번 눌러서, 이게 찍기 전에 오른쪽을 눌러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진해지면은 그 상태에서 대충 원을 그려주고, 요 테두리를 부드럽게 50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경로 선택, 따라가기 도구 선택, 면 선택, 이러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작게 만들어지는 지금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서 메이크 그룹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크게 하는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시면 가운데 기준으로 이게 커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10을 주고 일단 만들고 역시 가운데 기준으로 줄여주면 됩니다. 경로 선택, 따라가기, 면 선택. 그러면 동그랗게 모양이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여기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가운데 기준, 그리고 0.1 이렇게 입력해주면 원래 크기대로 돌아가게 되죠. 위치가 옆에 거 만들 때는 위치가 유지가 되더니 지금 여기서는 또 유지가 안 되네요. 이건데 중간에 선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면 됩니다. 엑스레이로 여기 중간에 선의 끝점을 잡아서 이렇게 엔드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 끝점에다가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끄고 보기가 좋게 위치를 추가로 조정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이게 똑같이 저 옆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럴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다 선택한 다음 이동 툴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고 500 이렇게 하면 이제 옆에까지 또 똑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걸 복사해서 이 위치에 놓을 건데 엑스레이 그리고 이동 툴로 여기에서 이렇게 끝점이나 아니면 센터를 잡은 다음에 복사를 해서 여기 선 끝에다 일단 맞추고요. 앞쪽으로 살짝 보내주겠습니다. 한 3 정도?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그래서 따라가기 도구를 만들 때 이제 선이 지금처럼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전축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선을 지우지 말고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매핑을 하나 연결해주고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그룹을 시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수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X축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프론트를 하면 옆에서 볼 수 있고 카메라를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바꿔주면 아주 옆에서 똑바로 보는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엑스레이를 키셔도 되고 뭐 안 키셔도 되는데 엑스레이를 키시면은 이제 안쪽에 내용이 보이니까 두께를 가늠하기가 더 좋습니다. 대략 이 정도 사각형을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 해주고 엑스레이는 끄고 다시 카메라 뷰는 퍼스펙티브로 이렇게 해서 이 사각형이 수건이 되는 거죠. 일단은 메이크 그룹을 해주고요. 두께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건이다 보니까 위에가 동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룹 밖에다가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곡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이걸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를 하겠습니다. 플립 툴을 이용하고 X축의 판을 잡아서 가운데 맞춰주고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면 복사됩니다. 이걸 익스플로드로 깼다가 다시 3번 연속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리고 이걸 밀기 도구로 이쪽으로 쭉 빼주고요. 네, 이것도 역시 더블 클릭해서 빼주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살짝. 네, 이 정도. 이게 렌더링을 하면 보통 이제 멀리서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세세한 부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면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면만 선택하는 거죠. 컨트롤 C. 네, 뭐 안쪽으로 옵셋을 해가지고 그걸 쓰셔도 되는데요. 이걸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뭐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넣으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바깥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가 길어져야 되죠. 일단 그룹을 해야겠네요. 그룹을 하고 아래쪽으로 밀어서 일단은 면을 뚫어줄 건데 뭐 이런 경우에 안 뚫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지우개로 이 선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워주시면 되고 면을 잡아서 적당하게 길이를 뽑아주시면 수건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걸 복사해서 같은 위치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 선을 잡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키 한번 누르고 이 선에다가 스냅을 잡아주면 이렇게 똑같은 위치로 들어가게 되죠. 자, 수건도 역시 랩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매핑을 렌더링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 뭐 크게 색깔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략 뷰를 잡고 초기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렌더링을 하면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환경 세팅은 벽을 간단하게 만들고 대리석 같은 재질을 매핑을 해줬고 V-Ray 플레이나이트를 이쪽으로 향해서 쏴줬습니다. 자, 재질을 그리고 조명의 지금 선라이트는 꺼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세팅 렌더 세팅에서 인바이러먼트는 지금 환경광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에서 익스포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9.52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에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색깔이 이제 누렇거나 파랗게 되는 걸 좀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거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있는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로 세팅을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걸 하셔도 돼요. 밝고 어두운 뭐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로 세팅한다면 이게 기본값이 100이고 렌더링을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대충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값을 낮춰주고 4 그리고 뭐 한 30 이 정도 해주면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좀 세집니다. 올려주면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환경은 이제 이 정도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명은 지금 렉탱글 라이트 기본으로 30 정도 주고 아무런 세팅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씬에 가서 이제 재질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재질 같은 경우에는 스포이드로 이걸 당기고 리프렉션을 끝까지 올리면 반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리프렉트 글로시네스를 낮춰주게 되면 그 반사가 뭉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넬을 체크를 빼주게 되면 그게 금속 재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색 이제 금속 재질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화면에 제가 만든 것처럼 저렇게 황동이나 또는 뭐 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약간 황동 비슷한 재질을 표현하고 싶으면 밑에 코트를 열어서 이 코트 수치를 올려주시고 여기에 원하는 색깔을 넣으시면 됩니다. 황동은 보통 노란색과 빨간색 중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흰색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걸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동 재질이 표현이 됩니다. 색깔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조정을 해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금속 재질이 표현되고, 수건 같은 경우에는 맵을 쓰시면 됩니다. 수건도 재질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인터넷에서 수건 재질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긴 맵을 받았습니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 V-Ray 세팅 창으로 들어가서 기본 재질 그 밑에 범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 맵을 복사해서 범프에다가 오른쪽을 누르고 페이스 인 인스턴스를 해주면 그러니까 기본 이 수건의 느낌이 범프로도 표현이 됩니다. 범프 수치를 좀 올려주시고 이러면 또 보기가 좋아지겠죠. 이게 좀 더 분명한 어떤 수건의 느낌이 납니다. 좀 더 이렇게 약간 요철이 심해졌죠. 그리고 빛을 받았을 때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 이걸 좀 올려주시고 이걸로 낮춰주시면은 빛을 받았을 때 빛이 퍼지는 게 좀 더 이제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범퍼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조금 낮출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돌려서 봐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수건 커리어 수건 표현이 되겠습니다.